미국의 물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PPI, Producers Price Index 폭탄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물가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미국의 이 물가가 미국의 기준금리 향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키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또 환율, 뉴욕 증시를 흔드는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지금은요,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한쪽에서는 물가 폭탄이 올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야말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순간입니다. 이럴 때 이 전망을 잘못하거나 상황을 잘못 진단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진전되는 이 물가와 금리 상황, 우리 좀 시시각각 또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잘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온 미국의 PPI 지수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요, 제가 미국의 노동부 자료, PPI 지수, 또 CPI 지수, 이것을 원전 자료를 하나하나 뜯어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크게 확대를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자, 우선 PPI란 게 뭐냐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Producers Price Index, CPI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CPI는 소비자, Consumer Price Index인데 도시 가계의 소비자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적용이 되는 물가거든요. 이게 훨씬 미국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요 CPI의 선행지표로서 PP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것은 생산자라는 것은 사업자들이요. 이를테면 우리가 CPI 물가에 빵을 구매한다. 그러면 마트에서 사고 파는 빵값은 CPI 물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업체가 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밀가루, 설탕 이런 것을 사전에 구매해서 일정 기간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보다는 이 생산자 물가가 좀 먼저 가는 것이죠. 요 비용이 생산자들이 밀가루와 설탕 등을 사오는데 비용이 만약에 올랐다면 그것은 몇 달 후에 이 최종 판매하는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반드시 준다는 건 아닙니다. 요 물가가 올라도 이 생산자들이 자기가 가격 오른 희생을 다 떠안고 소비자 가격은 종전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정 시차를 두고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게 되죠. 통상적으로 평상시 같은 상황에서는 약 3개월에서 6개월간의 시차가 있다. 따라서 PPI는 CPI의 3개월 내지 6개월 후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동안의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PPI 물가요. 지금 막 나온 자료에 따르면 요게 2025년 7월치입니다. 7월치. 이 7월치에 자, 여기 지금 이 PPI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3.3% 올랐습니다. 3.3%. 우리요, 미국의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연방준비은행이나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는 2%입니다. 물론 PCE 기준이지만은 어쨌든 2%란 말이죠. 그 2%에 비하면 3.3은 한 배 반 이상 높은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물가가 결코 안정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CPI 물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CPI 물가도 이렇게 다시 한번 걸어놨는데요. 이 CPI 물가가 7월 달에 2.7로 나오니까 관세 폭탄 속에서도 별로 안 올랐다. 따라서 이제는 금리를 대폭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기정사실 100%로 본 사람도 있고, 또 9월 달에는 이제 빅컷을 할 것이다. 이제 금리는 완전히 대세 하락이다. 이래서 국채를 산다든지 채권 쪽에 자금이 급격히 몰리는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CPI에 이어서 나온 PPI, CPI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 자, PPI 보세요. 6월 달에 2.4였었는데 7월 달에 3.3, 2.4에서 3.3으로 이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동안에 이 한번 PPI 물가를 보세요. 이렇게 전월 대비로 이렇게 급격히 뛰어온 적이 없잖아요. 이것은 year of year라고 했어요. 경제학자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건데, year가 연이지 않습니까?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는 잘못됐는데요. month of month, 전월 대비. 이 통계를 month of month라고 해서 전월 대비. 이렇게 이 표로도 경제학자들의 관행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전월로 비교해 보니까요. 보통 전월은 작년 7월 달은 제로, 그리고 0.3, 0.1, 그리고 트럼프가 오자마자 0.9로 한번 뛰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0.5에서 0.7로 뛰었으니까 큰 충격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6월 달에 0.0으로 이제 물가 잡혔다 하는 줄 알았는데 7월 달에 0.9. 폭등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0.9라는 게 1도 안 되니까 별거 아니다. 아닙니다. 전월 대비니까요.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단순 비교하면 여기서 12 정도 곱해줘야 이게 전년 동기 대비의 어림치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죠? 이 물가가 거의 10% 이상 올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매 물가, 생산자 물가, 이게 주로 외국서 물건을 많이 사오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이제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됐다. 다만 생산자 물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관세 폭탄의 충격을 지금 생산자들, 수입업자들이 자기가 감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최대한 감내하려고 그러겠죠. 바로 물가를 올리면 물건이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하다 안 되면 결국은 소비자 물가로 틀어놓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 물가도 몇 달 후에 터질지도 모른다. 자, 불과 며칠 전에 CPI 물가가 나올 때 이제 금리 인하다, 백하시다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황당한. 자, 지금 이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지표는요, 일희 일비 하나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크게 오판합니다. 왜냐? 평상시에는 하나만 봐도 두세 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관세 폭탄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브레튼 우즈 체제가 성립한 이후에 2차 대전이 있었던 이후에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한 관세, 말이 상호 관세지 이게 일반 관세 아닙니까? 이런 일반 관세, 그것도 관세율도 지금 최고로 높은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에 대해서는 원자재가 많이 들어오는데 50%까지 때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가에 반영을 안 준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도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PPI 물가가 3.3, 전년 동기 대비 year of year, 자, month of month, 전월 대비로 0.9%나 올랐다. 거의 6월 달에 비하면 폭발적인 증가고 폭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 미국의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가면 패드워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패드워치가 Federal
펀드 레이트, 연방 기준금리를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금리 선물 투자자들, 개인이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 고객들의 돈을 걸고 직접 배팅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다음 달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다음 달에 FOMC가 8월 달에는 없고 9월 달에 있으니까 금리 인하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자기가 돈을 직접 거는 겁니다. 예상이 틀리면 돈을 잃고 예상이 맞으면 돈을 크게 봅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따르면 CPI가 발표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빅캣이 전망이 약 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하 0.25 베이직캣, 빅캣을 합하면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다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고까지 올라갔는데 PPI가 나오니까 금리 인하 전망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금리 인하가 멈췄다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현재 패드워치를 보더라도 9월 달에는 90% 정도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 다만 빅캣은 물론 현 상태에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게 여전히 대세입니다. 자, 금리 인하는 물가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준의 설립, 물가가 제1의 목표지만 고용도 책임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 마리 토끼 잡다가 다른 쪽이 완전히 놓치면 연준으로서는 자기 의무를 못하는 것 때문에 두 개를 다 봐야 되는데, 자, 물가는 지금 물가만 놓고 보면 지금 금리 인하할 상황이 아니에요. 물가만 놓고 봤을 때 9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은 좀 사정이 다릅니다. 자, 고용 지표 한번 볼까요? 그야말로 충격적인 고용 쇼크였죠. 7월 달에 고용이 7만 3천 명이었는데요. 이게 신규 고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현재 거시 경제 여건을 놓고 볼 때 미국의 고용이 8만에서 10만 정도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미국 경제 여건을 놓고 볼 때요. 그런데 7월달에 7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 5월달, 6월달에 14만 명 늘었다. 6월달에 14만 7천 명, 5월달에 14만 4천 명 이렇게 발표가 됐었거든요, 당초에. 그리고 4월달, 3월달 이 순으로 올라가면 20만 명 가까이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고용이 충분하게 늘어나고 있고 고용이 나쁘다고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7월 달에 7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말씀 올린 대로 8만에서 10만이 정상인데 그 기준선 밑으로 떨어졌다고요. 아, 이제 금리 인하, 고용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7월 달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통계라는 것은 먼저 통계를 내놓고 사정 변화에 따라서 뒤에 보정작업이라는 걸 하거든요. 수정작업입니다. 보정작업을 해놓으니까 6월 달에 당초에 14만 7천 명 늘어났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한 달 후에 보니까 14,000명밖에 안 늘어났더라.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보통 이렇게 전망과 실적치가 달라지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이것도 역시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지금 돌발적인 변수 때문에 경제 지표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굉장히 그냥 플렉츄에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널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지수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요, 무려 마이너스 13만 3천 명. 14만 명이 아니라 14,000명밖에 안 됐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월달은 그나마 한 달 전이니까 이 정도 바뀔 수 있다 칩시다. 5월달도 수정을 했습니다. 보통 두 달 전은 잘 수정하지 않거든요. 5월 7을 보니까 5월 역시 14만 4천 명 늘어난다고 발표했는데 알고 보니 19,000명밖에 안 늘어났더라. 이 또한 10분의 1밖에 안 돼서 그때 줄어든 숫자가 12만 명. 요 두 개를 합하면요. 5월달, 6월달에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도 25만 8천 명이 더 감소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금리 인하가 반드시 필요해요. 빅컷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가가 CPI도 물가가 안정됐다는 거 아닙니다. 2.7 여전히 높은데 생각보다 덜 올랐다. 걱정보다 덜 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근원 CPI는 이미 3.1 올라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PPI가 3.3이 나오니까 서너 달 후 있으면 CPI도 3.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겠네 라는 이런 위기가 정폭이 된다 말이죠. 약 10여일 후면 미국 와이오밍주의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있는 연준의 연례 통화정책회의, 여기는 중장기 비전까지 발표하거든요. 여기서 과연 이제 제롬 파월이 어떤 말을 하느냐, 또는 연준이 어떤 자료를 내놓느냐. 자, 지금 제롬 파월은 고민이 상당히 심각할 겁니다. 물가만 생각하면 금리 내릴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금리 올려야 돼요. 그런데 고용을 보면 금리를 내려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물가와 고용 두 마리 토끼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 이 선택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변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PPI 물가, CPI 물가, 전월 대비 PPI 물가, 이게 7월달치예요. 7월달치. 자, 트럼프 관세 폭탄이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터졌습니까? 4월 2일날 발표했고 4월 9일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자, 4월달 트럼프 관세 폭탄이 시작되는 요때만 하더라도요, 이 PPI 물가 전월 대비는 마이너스였고 물가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2.3, 2.4,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2.3, 생산자 물가는 2.4, 요 정도고 이 상태에서 고용이 좀 줄어든다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 폭탄 터뜨려 놓고 바로 그 다음 달 5월 달에 전월 대비 PPI 물가가 껑충 뛰었죠. 마이너스 0.1에서 0.4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관세 충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CPI 물가나 PPI 물가도 조금 다 조정됐습니다. 특히 미래의 물가지수라고 하는 선행지표인 PPI가 좀 더 올랐죠. 그러다가 6월 달에 좀 안정되는가 싶더니 다시 올랐습니다. 그럼 6월 달에 왜 안정되었느냐? 트럼프가 요때 관세 유예를 해버렸습니다. 관세 충격이 너무 크고 다른 나라하고 협상도 잘 안 되니까 당분간 연기하면서 90일 연기했잖아요. 그러다가 8월 7일부터 다시 때린 거 아닙니까? 이제 7월달은 8월달이 다시 다가오고 하니까 조금 공포가 좀 있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갔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7월이 아니라 8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상호관세가 발동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라는 물가 충격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제롬 파월의 고민은 상당히 심하지 않겠는가. 물가를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겠는데, 고용을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 된다. 또 한쪽에서 트럼프 대통령 금리를 자꾸 내리라고 지금 아주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왜 그렇게 금리를 내리라고 매일같이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두들두들 뽑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곧 교체하겠다. 뭐 그렇지 않아도 내년 5월달이면 임기는 끝나는데 지금 마구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채금리예요. 국채금리. 지금 미국의 재정적자, 트럼프 관세 폭탄 이후에 관세 수입이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자는 더 커졌어요. 이 통계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그 국채와 재정적자, 국가부채 통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세 폭탄으로 상당히 나름 성과는 거뒀습니다. 세수 측면에서는. 그런데 미국의
법인세를 더 많이 깎아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의 국고는 더 약해졌어요. 그래서 재정 적자가 심해져서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의 새 회계연도가 언제 시작됩니까? 10월 1일 날 시작됩니다. 그 2026년에는 재정 적자폭이 더 크단 말이죠. 그러면 더 많이 국채를 실으려면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연방정부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에요. 그것을 국채를 막 실어내면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재정 적자는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좀 금리를 낮추고 싶은 겁니다. 언제? 적어도 9월 달에는 금리를 낮춰라. 10월 달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니까 트럼프의 이건 바람이죠. 어디까지나. 금리가 트럼프 바람대로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합니다. 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느냐면요. 지금 금리가 물가가 완전히 안 잡힌 상태인데 고용만을 생각해서 금리를 펑펑 내리잖아요. 트럼프 말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도 악화되고 고용도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 왔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올 수도 있어요. 이 공포도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게요. 지금 밤사이에 PPI 물가가 오르면서 나타나는 현상,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이 뛰었습니다. 금리 인하한다고 그러면 국채금리는 내려가야 되거든요. CPI가 나왔을 때는 국채금리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하 시대가 왔는가 했는데 미국 시장의 반응은 10년짜리는 국채금리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단기금리, 1년 미만의 국채금리는 내려갔습니다. 이게 장단기 금리 변화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단기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미국 연준의 단기 금리가 연준 기준금리하고 상관관계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는 할 것이야 해서 단기 금리는 내려가는데 중장기 10년 이상의 장기 금리는 올라간다.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한쪽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단기 금리를 내리는데 장기로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물가는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금리의 장단기 금리 구조, 이것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다음 영상에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 보는 법에 대한 영상을 따로 하나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경제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요, 대학 교수로서 또는 워싱턴 특파원으로서 미국 경제를 40년 이상 이렇게 쭉 추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단기 변동성이 높고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관세 폭탄이 가져오는 그 후폭풍이 하루가 다르게 또 다양하게 매우 가변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표 하나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또 순간 나타나는 지표를 좀 빠르게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요, 새로 나오는 유의미한 지표 이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찍어서 바로 구독자님들에게 통보를 해 올릴게요. 자, 우리 구독자님 오늘도 성공하세요.